안녕하세요. 40대를 바라보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누군가를 겉모습만 보고 낮게 판단하고 비웃은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그 비웃음이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걸 아시나요? 저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예비 시어머니로부터 비웃음을 받았는데요. 겉모습만 보고 지레 판단하고 무시했던 예비 시어머니가 저희 집안의 정체를 알게 되고 납작 엎드리게 해서 아주 시원한 복수를 하게 되었어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리는데 제 당황스러운 사연 함께 들어보실래요? 저는 연상의 남자친구와 1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양가에 각각 인사를 드리고 결혼 허락을 받았죠. 저희는 모두 서울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그런데 둘 다 본가가 서울이 아니에요. 예비시댁은 경기도이고 저희 집은 동해 쪽이거든요. 양가의 집이 거리가 있다 보니 결혼식을 어디서 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남편 쪽 지역에서 하면 저희 친척들이 고생하고 저희 쪽에서 하자니 남편 쪽이 고생하고요. 중간에서 하자니 너무 생뚱맞은 곳이잖아요. 어차피 각자의 회사 사람들도 모셔야 하니 직장이 있는 서울에서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결혼식 장소가 일단락되니 이제는 상견례장이 또 고민되더라고요. 먼저 결혼한 친구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결혼 준비는 고민의 연속이라고요. 보통 일이 아니라고는 들었지만 정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게다가 어른들과 상의하고 처리해야 할 것들이 대부분이라 순서도 고민되었고 어떤 말투, 어떤 단어를 선택하며 어른들께 정중히 말해야 하는지 모든 게 다 고민이었어요. 어쨌든 의견 조율 잘 되었는데요. 상견례는 원래 남자 쪽이 여자 쪽에 대접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해서 예비시댁이 우리 엄마가 있는 본가 쪽으로 내려가서 하기로 했죠. 그 마음이 고맙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고맙다고 예비시댁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어요. 결혼 준비로 한창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예비신랑이 주저하며 망설이며 말을 꺼내더라고요. 자기야, 미안한데 나도 이런 부탁하기가 좀 미안한데 우리 할머니가 동해 쪽에 살고 계시거든. 부모님께서 상견례 전에 할머니께 먼저 인사드리는 게 예의라고 하는데 저 혹시 같이 갈 수 있어? 어머, 자기 할머니 계시는구나. 아, 당연하지. 할머니가 계시는데 결혼 전에 인사드리는 건 맞지. 이해해줘서 고마워. 나는 거리도 멀고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가야 하니까 어려울까봐 주저했는데 이렇게 흔쾌히 들어줘서 고마워. 아유, 뭘 그랬어. 순서도 그게 맞지. 할머니도 계시고 정말 좋겠다. 언제 갈 예정이야? 이번 주 토요일 어때? 내 차 타고 가서 중간에 부모님 태우고 가는 건 어때? 괜찮아. 오전에 출발하는 거야? 아, 그나저나 할머니 뭐 좋아하셔? 뭘 사가지? 아이, 뭐 안 사가도 돼. 우리 할머니는 나 좋아해서 아마 자기 보면 정말 좋아하실 거야. 시부모님은 인사드릴 때만 뵈었지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뵙진 못했었거든요. 장거리를 함께 움직여야 하는데 어색할까 걱정도 되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걱정이 되긴 했어요. 어찌됐든 일은 닥쳐봐야지 알잖아요. 예비 시할머니 댁에 가는 날이 다가왔고 중간에 예비 시부모님을 태워서 동해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예비 시아버지께서는 고향에 대해 자랑을 늘어놓으셨어요. 거기서 좋은 추억이 많다고 추억 얘기를 많이 해주셨죠. 아버님은 사실 좀 못 사는 편이셨는데요. 가난했던 때 친구들과의 추억이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친정집과 가까운 동네는 아니지만 예비 시아버지의 기억 속에 동해에 대한 추억도 있으셔서 제가 그냥 좋았대요. 왜 외국에서 한국 사람만 만나도 정말 반갑잖아요. 그런 느낌으로요. 아버님은 가는 길 내내 추억 여행을 하시는데 어머님은 그런 아버님을 못마땅해 하셨죠. 아, 누가 들은 웃어. 그렇게 못 살았던 시절을 추억이라 말하고 있어? 못 살았던 게 추억이야? 그 시절엔 다 그랬었어. 그렇게 안 산 사람들이 어딨어? 서울 산다고 서울 사람이야? 아이, 당신도 같은 고향 사람이잖아.
어디서 서울 사람 행색을 하고 있어? 아이고 참네. 나는 한평생 거기에서 산 것보다 서울에서 산 세월이 더 길어. 시간으로 치면 나는 서울 사람이지. 나는 누가 뭐래도 서울이 좋아. 그런 찌질한 이야기 그만해. 아우 듣기 싫어 죽겠어. 뒤이어 아버님이 어머님의 어린 시절을 폭로하기 시작하셨어요. 두 분은 같은 동네에서 자라셨거든요. 동네 오빠가 아빠 된 거죠. 학년은 다르지만 같은 학교도 나왔고 집도 거의 붙어 있어서 서로의 집안 세세한 사정까지 다 알았다고 해요. 어릴 때 친구들이 좋은 거야. 그래서 고향이 좋은 거라고. 당신이 아무리 서울 사람이라고 한들 왕년의 자네를 어떻게 버려? 초등학교 5학년 때 밤에 오줌 싸서 동네 망신당해도 꼿꼿했던 것도, 중학생 때 일진이랑 머리끄댕이 잡고 싸웠다가 이긴 것도, 가난이 싫다고 고등학교 때 가출했다가 아버지께 머리 빡빡 밀린 것, 그걸 다 어떻게 잊고 살아? 그때 그런 경험들, 추억들, 기억들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런 과거를 잊고 살면 안 되지. 안 그래? 당신 술도 안 마셨는데 취했어? 왜 자꾸 옛날 얘기 꺼내서 나를 화나게 해? 아주 먹이는 방법도 가지가지다. 며느리 앞에서 그런 얘기하고 싶어? 확 그냥. 그때 눈이 돈 내가 잘못이지. 어쩌다가 과거를 공유하고 있는 인간이랑 결혼해서 내가 이 고생을 하는지. 어머님이 욕만 안 하셨지 진짜 찐으로 화를 내셨고, 우린 그런 톰과 제리 같은 어머님 아버님의 모습이 너무 코미디 프로그램의 만담 커플 같아서 정말 웃었어요. 나중엔 어머님이 웃지 말라고 해서 웃음을 멈추긴 했는데 그것마저도 웃겨서 웃음 참느라고 혼났죠. 아무튼 아버님은 이만큼 살 수 있게 해준 건 추억의 힘이라 생각하시지만 어머님은 좀 생각이 다르시더라고요. 인생사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추억은 아무 쓸모가 없어. 돈을 잘 벌어서 이렇게 사는 거지. 무슨 추억 타령하고 있네. 과거가 돈 벌어다 줘? 사람 위에 돈이 있는 거고 돈 없으면 사람 구실도 못하는 거야. 알기나 해. 이 사람, 암튼 그놈의 돈 타령. 어휴, 괜히 부자가 아니야. 독하다 독해. 네 시어머니가 이렇게 독하다? 예비 시아버님의 말씀을 웃어넘기긴 했지만 너무 돈으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게 좀 꼴보기 싫었어요. 예비 시어머님이 하시는 말에 반박이 필요한 말이긴 하지만 별로 언쟁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두 분이 하는 얘기만 듣고 있었어요. 예비 시어머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예비 시어머니 덕에 시부모님은 부동산을 여러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 부자셨어요. 그 많은 것들을 세주고 건물 올려서 관리해준 직원들도 따로 있고요. 그렇게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정말 자수성가하신 케이스로 예비 신랑도 본받고 있지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비 시할머니 댁에 도착하자 예비 고모님 댁도 와 있으셨어요. 예비 시할머니를 처음 뵙는데 연세 때문인지 몸이 많이 불편해 보였어요. 걷는 것도 잘 못하시고 오래 앉아있지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비 시 고모님께서 저 온다고 할머님 대신 한 상 정갈하게 차려주셨어요. 저는 준비한 고기와 과일도 드리고 용돈도 드렸어요. 할머님은 정말 고맙다며 눈물까지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님은 결혼식에 못 오실 것 같다며 그때까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시는데 그 말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결혼하고 또 찾아뵌다고 말씀드리고 손을 꾹 잡아드렸죠.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가 또 초치는 소리를 하더군요. 어머님, 어차피 어머님은 연세 많이 드셔서 결혼식 모시고 가지도 못해요. 젊은 애들 결혼하는 좋은 날 나이 든 노인네가 와서 앉아있으면 그것도 좋지 않다고요. 예비 시모의 핀잔에 잠시 분위기가 썰렁했지만 그 누구도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반박을 못했어요. 예비 시댁 재산 불리게 한 예비 시어머니의 입김이 여간 센 게 아니었던 거죠. 할머님과 시부모님
고모님 댁과도 맛있게 점심을 먹고 해지기 전에 서울에 도착하기 위해 3시쯤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려고 차에 탔는데 아버님은 이대로 집에 돌아가기 아쉬웠나 봐요.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바다나 한번 보고 갈까? 아이, 세아가 괜찮아? 오래 안 있고 1시간 정도만. 네, 아버님 괜찮아요. 바다 구경도 하고 모래사장도 밟아봐요. 그래, 그거 좋다. 거기서 간단히 요기도 하자꾸나. 주책도 가지가지다. 비린내 나는 바다가 뭐가 좋다고? 아유, 그렇게 한평생 살았어도 그렇게 바다가 좋냐? 으휴. 어머님은 못마땅해 하셨지만 그래도 다 같이 바다로 향했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 차에 기름이 부족해서 주유등이 뜨더라고요. 시내 근처에 있는 주유소로 들어갔어요. 셀프 주유소라 예비 신랑이 주유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 엄마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주유소에 있는 세차장에서 다른 차들 세차를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차에서 얼른 내려 엄마 쪽으로 갔죠. 어머, 엄마, 여기서 뭐해?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알바하고 있는 중이야? 아니,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나네. 어머머, 딸. 아니, 너는 여기 웬일이야? 아이, 그렇지. 오늘 예비 시할머니 댁에 간다고 했지? 그래서 여기 왔구나. 아, 김서방도 있어? 아, 장모님, 안녕하세요. 장모님, 그런데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그러자 차 안에 있던 예비 시부모님도 모두 내려서 저희 엄마한테 인사를 하셨어요. 얼떨결에 그날 상견례를 하기도 전에 두 집안이 처음 보게 되었죠. 그전까지 서로 뵌 적이 없었어요. 저희 엄마는 세차장에서 일하는 도중에 만났던 터라 방수 멜빵 바지에 장화를 신고 계셨는데 열심히 일하셨는지 행색이 완전 추레했어요. 엄마는 자신의 모습이 아무렇지 않아 하시는데 되려 예비 시부모가 엄마 모습을 보고 더 놀라시더라고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사돈. 사돈 여기서 일하시는군요. 저희는 어머님 댁에 왔다가 주유하러 온 겁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러시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 딸한테 고향이 동해 근처라고 들었습니다. 얼떨결에 이런 곳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네요. 아유, 그나저나 잘 다녀오셨어요? 어머님은 무탈하시죠? 예. 그래도 아무래도 결혼식에 오기에는 무리일 것 같아서 이렇게 일부러 찾아뵙고 오는 길이에요. 그럼요, 당연하죠. 집안의 어른께 먼저 인사드려야지요. 예, 그럼 사돈 일하시는데 저희가 방해가 되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만 가고 상견례 때 뵐게요. 예, 그럼 살펴가세요. 예, 이따가 엄마가 전화할게. 어른들 잘 모시고 들어가. 저 안사돈도 잘 들어가시고요. 엄마가 예비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건네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던 예비 시모가 고개만 까딱하고 차에 들어가는데 그 모습이 당연히 좋지만은 않았죠. 뭐가 불만인지 참. 예, 엄마, 저희 먼저 갈게. 이따 통화해. 쉬엄쉬엄 하시고요. 엄마와 인사하고 돌아서서 차를 타는데 급 분위기가 다운됐어요. 시부모님은 차에서 아무 말씀 없으셨고요. 바다에 가서도 모래사장을 밟지도 않으시고 그냥 5분 정도 쳐다만 보고 다시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냥저냥 피곤하셔서 그러신 줄 알았어요. 차에 타고 한참을 아무 말 하지 않은 채로 가고 있었는데 정적을 깨고 예비 시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예, 내가 궁금해서 못 참겠다. 아까 사돈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보였는데 혹시 세차장에서 일하시니? 예, 어머니, 그러신가 봐요. 저도 오늘 처음 알게 되었는데 요즘은 세차장에서 일하시나 봐요. 날이 더워서 시원하게 일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그럼 어머님 일자리를 자주 바꾸시는 거야? 아니, 고정적으로 일하시진 않으시고? 네, 저희 엄마는 그때그때 일을 바꿔가면서 하시더라고요. 그게 시간 쓰기가 좋으시대요. 아이고, 그러시니? 보기와는 다르게 힘들게 사시나 보구나. 그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일하시니까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거겠지 싶었는데 나중에 돼서야 그 뜻의 진심을 알게 되고 불같이 화가 났습니다. 어찌됐든 그날 일정을 마무리하고 일상을 살고 있었는데 며칠 뒤 예비 신랑이 조심스레 묻더라고요. 저희가 결혼식을 엄청 여유롭게 진행했거든요. 저는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 최대한 좋게 하고 싶어서 초호화는 아니더라도 남들 하는 것보다 좀 더 했어요. 저희 둘은 월급도 서로 공개했고 모아놓은 자산도 공개했어요. 제가 직업이 남들이 말하는 좋은 직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돈을 쓰는 게 이상했나 봅니다. 자기야, 이건 너무 비싼데 괜찮겠어? 돈이 어디에 있어서 결혼에 이렇게 쏟아붓는 거야? 혹시 빚내서 하는 거 아니지? 아우, 자기야, 걱정 마. 빚 아니고 카드도 아니고 다 현금이야. 이미 다 그 자리에서 지불하고 현금 영수증도 받았어. 걱정 마. 아,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이런 돈이 있나 궁금한 거야. 자기 나 몰래 대출 받은 거 아니지? 에? 아, 나 그렇게 생각 없지 않아. 무슨 결혼을 대출까지 받아서 해. 돈이 없으면 작게 하면 되지. 그런 거 아니고 엄마가 좀 지원해 주셨어. 엄마가 먼저 예식장도 스드메도 알아보시곤 좋은 걸로 하라고 돈 주셨는데 그걸 뭘 마다해. 감사히 받았지. 어? 어머님이? 아이, 자기야, 어머님이 힘들게 번 돈인데 그렇게 막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내가 좀 그랬나? 아, 나 너무 철없이 받았나? 좀 불편해? 아, 나 좀 생각이 없었나 봐. 저는 저의 행동을 나무라는 예비 신랑한테 좀 부끄럽긴 했어요. 왜냐하면 내 결혼인데 엄마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좀 철없는 행동인가 싶었어요. 예비 신랑은 그동안 스스로 모은 돈으로 결혼 자금으로 쓰는 거거든요. 예비 신랑도 능력이 꽤 됩니다. 예비 신랑도 보통 회사원들보다는 돈을 좀 버는 직업이고 투자해서 수익을 본 게 있어서 예비 신랑도 넉넉하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의 힘으로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좀 민망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엄마한테 지금까지 예약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처리해야 할 것들은 제 스스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엄마는 지원을 계속 받으라며 제 결혼식만큼은 최고급으로 해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전 외동딸이고 결혼도 좀 늦게 하는 편이라서 저희 엄마가 완전 애가 탔었거든요. 다른 집 딸들은 줄줄이 시집가는데 제가 뭐가 못나서 결혼을 못하냐고 비교하면서 결혼하라고 닥달했었어요. 저는 왜 다른 집이랑 비교하냐고 그 때문에 엄마랑 엄청 싸웠었는데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 엄마 완전 세상을 다 얻은 표정이었죠. 그땐 부모 마음을 이리도 헤아리지 못했었네요. 그리곤 그동안 엄마가 사지 못했던 것들을 마치 저에게 다 풀려고 하시는 듯해 보였어요. 저보다 신혼살림에 대해 잘 아셨고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드레스 디자인이나 인테리어, 부케도 미리 다 봐두셨더라고요. 게다가 저 결혼하면 준다고 그릇과 잡동사니들이 창고 한가득 쌓여 있었어요. 엄마도 신이 나서 저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으신데 거기서 제가 말리면 엄마도 속상하실 것 같아서 그냥 알았다 하고 받기로 했어요. 물론 예비 신랑한테는 이런 세세한 것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예비 시어머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저희 회사 근처에 있는 커피숍으로 오셨어요. 전 일하다가 중간에 내려가 예비 시어머님을 만났죠. 커피를 시키고 무슨 이야기를 하시러 오신 건지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처음엔 주저하시더니 뻔뻔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 나는 네가 직업이 좋아서 그래도 어느 정도 사는 집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정말 어머니가 세차장에서 일하니? 예, 보통 평소에 여러 가지 일 하시는데요. 요즘은 그때도 말했듯이 세차장에서 일하신대요. 왜요?
그게 큰 문제가 되나요? 여러 가지 일? 그전에는 어떤 일 하셨는데 뭐 비슷한 그런 일이야? 네, 뭐 그전에는 음식점에서 서빙도 하시고 엄마 사시는 곳에는 호텔이 많아서 방 정리하는 일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어머머머, 세상에. 예, 됐다. 됐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 저급해라. 듣는 것도 힘드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제 얘기가 듣기 힘드세요? 뭐가 저급하시다는 거죠? 너희 엄마는 너를 그냥 잘 키우셨구나. 네 직업 갖게 하기 위해 많은 지원이 필요한데 그동안 어떻게 공부를 시키셨대니? 어떻게 지원을 해서 이런 직업을 갖게 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집안에 우리 아들 장가 못 보내.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공부시켜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천한 집구석에 장가를 보낼 수 있겠니? 돈 벌어서 친정 갖다 줄 게 뻔한데 난 우리 아들 호구 만들고 싶지 않아. 우리 아들이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애라서 널 선택한 것 같은데 나는 아니다. 나는 정말 반대하니까 이 결혼 그만두자. 어머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세차하고 음식점에서 서빙하는 일이 천한 일인가요?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고 정당히 노동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는 일인데 뭐가 천하고 저급하다는 거예요. 그러는 어머님은 직업이나 있긴 하세요? 어머 얘, 차라리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낫지. 그런 일을 왜 하니? 결국 못 배워서 그런 일 하는 거잖아. 내 말이 틀려? 너도 잘 배웠으니까 그런 일 안 하고 이렇게 고고하게 사는 거잖아. 봐봐, 내 말 하나도 틀린 것 없지? 틀려요. 직업에 기천이 왜 있습니까? 돈 위에 사람 없고 돈 아래 사람 없는 겁니다. 어머님 이런 분이셨어요? 그러자 갑자기 아이스 커피를 제 얼굴에 확 붓는 게 아니겠어요. 순식간에 카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고 놀랐어요. 저는 더 놀랐고요. 상상이나 했겠어요. 망신도 제대로 당했죠. 그리고 어머님은 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며 사람들한테 말했어요. 거기가 회사 근처라 몇몇 회사 직원들도 있었는데 말이죠. 얘가 쥐뿔도 없는 집안인데 우리 아들 엮어서 신분 상승하려는 년이에요. 재산 다 뜯어가려고 아주 작정한 년입니다. 이거 납작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당하지 마세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오빠를 꼬시고 재산을 뜯어가려고 했어요. 왜 이렇게 저를 모함하세요? 세차장에서 알바하는 집안 딸년이 어디서 우리 아들을 넘봐? 너 우리 아들 돈까지 다 빼돌려서 네 엄마 주려고 하는 거잖아. 맞잖아. 네 속셈 모를 줄 알아? 어디 신분 상승이라도 하고 싶어서 들러붙나 본데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할 줄 알아? 이래서 없는 것들은 만나면 안 돼. 주제를 잇는다니까 아주. 다시는 우리 아들 만나지 마. 알겠어? 예비 시어머님이 저에게 고래고래 모욕적인 말을 하고 나가셨어요. 커피를 뒤집어 쓴 저를 모두들 쳐다봤죠. 카페 직원이 물티슈를 갖다 줘서 그나마 닦을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당하니 머리가 확 돌더라고요. 그냥 헤어지는 걸로는 성에 안 차요. 어떻게 하면 저 예비 시어머님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요. 일단 카페 직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방금 있었던 일이 찍힌 CCTV를 습득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신랑한테 말했어요. 처음에 예비 신랑은 길이길이 날뛰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빌더라고요. 예비 신랑도 집에 가서 어머님께 말씀드렸는지 어머님은 그날 밤 저에게 전화해 또 난리치셨고 저는 또다시 예비 신랑한테 난리쳤더니 그때서야 조용해지더라고요. 아니 그냥 미안하다며 결혼하라고 하더라고요. 예비 신랑이 함께 전화해 다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은 미안하다고 하는 예비 신랑이 어디서 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저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어요. 예비 신랑과 혼수품을 보려고 백화점에서 만났는데 물건을 보기 전에 커피부터 마시자고 하더라고요. 조용한 곳을 가더니 웬 이상한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자기야, 요즘은 결혼하기 전에 약속을 많이 한대. 서로 못 믿어서가 아니라 서로 조심하자고 하는 의미로. 그래서 각서 쓰고 진행한다고 하거든.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어때? 각서? 무슨 각서? 우리 사이에 각서 쓸 내용이 있어? 그렇게 특별하게 약속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적어왔거든? 한번 읽어보고 사인해줘. 나도 자기가 원하는 거 있으면 사인해줄게. 예비 신랑이 써온 각서를 받아 읽어보았는데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돈 얘기인데요. 결혼을 해서도 수익 관리는 각자 하되 일정 부분은 공유해서 같이 모아나가고 결혼 전에 진 빚은 각자의 돈에서 갚고 결혼 후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은 각자의 돈에서 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기는 결혼 생활에서 돈이 그렇게 중요해? 나 솔직히 각서 같은 거 써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1항부터 10항까지 다 돈 얘기뿐이라서 좀 당황스럽네. 결혼은 현실이잖아. 주변에 먼저 결혼하신 선배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각서 쓰고 시작하면 편한데 자기도 필요한 조항 나한테 말하면 나도 사인해 줄게. 내가 만약 사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결혼하지 않는 거야? 자기야, 왜 그래? 우리 행복하게 살려고 이런 거 타는 거잖아. 그런 생각하지 않고 사인해줬으면 좋겠어. 그때 딱 정신이 들더라고요. 이 남자도 이제 내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나에 대한 믿음이 예전 같지 않고 신뢰를 잃었다는 걸요. 그런 모습이 느껴지자 저도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상했고 더 잘해볼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그 각서에 사인은 해주되 저 각서가 효력을 생길 만한 일은 만들지 말아야지 싶었죠. 남자친구와 얘기를 끝내고 백화점에 있는 화장실을 갔는데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듣다 보니 웬걸 시어머님 목소리더라고요. 게다가 전화로 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분이 싸해서 옆칸으로 조용히 들어가 녹음 버튼을 눌렀죠. 우리 아들 결혼하잖아. 그런데 여자애네 집이 완전 그지야. 아니, 직업은 괜찮다니까. 내가 속상해서 요즘 잠도 안 와. 하필 그런 거지 같은 거랑 꼬여서 이 사달이 났네. 떨어지라고 해도 전혀 안 먹혀. 우리 아들은 바보같이 순진해가지고 그 불려시가 몸으로 꼬셨어. 착정하고 꼬리 흔들면 안 넘어가는 남자가 어디 있겠어. 보니까 연애도 많이 해본 것 같고 이런 조건 좋은 남자 꼬셔내서 신분 상승하려는 애더라고. 말하는 게 딱 그래 뭐. 질이 안 좋아. 아들 키워봤자 남 준다고 하는 말 뼈저리게 느끼잖아. 거지 같은 사돈은 세차장에서 일 안 된다. 내가 어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해. 그년이 버는 돈 족족 지네 친정에 갖다 바치겠지? 내 아들 아까워서 어째. 아우 화가 나. 헤어지라고 하니 아들이 더 노발대발하면서 의절한다느니 하는데 우리 아들 크면서 한 번도 이런 적 없거든. 저 풀려시가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내가 딱 1년만 결혼 생활하게 하고 헤어지게 만들 거야. 그동안 혼인신고 막아야지. 임신도 하면 안 되고 그건 무조건 막을 거야. 듣는 내내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지어내서 하시는데 정말 열받더라고요. 옆칸에 있던 예비 시어머니는 정리하고 나오는 걸 문을 살며시 열어봤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확실하더라고요. 손 씻고 나가는 걸 보고 시간차를 두고 저도 나왔죠. 그리고 나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예비 신랑이랑 마주쳤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처음 본 터라 좀 어색했는데요. 그걸 무마하고자 신랑이 만든 자리였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화장실에 놓고 온 게 있다고 해서 나가셨고 예비 신랑은 어머님의 음료를 주문하러 간 찰나에 시어머님 폰으로 톡이 와르르 오는 게 보였어요. 터치하지 않아도 모든 내용이 다 보였죠. 모든 게 다 제 욕이더라고요. 저는 그것 또한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기분이 너무 별로였어요. 곧 예비 시어머님이 오셨고 폰을 보시고 뭐라 답장을 하시더라고요. 예비 신랑은 이번에는 화장실을 갔고
어머님이 준비된 음료를 가지러 간 사이 폰이 열려 있어서 뭐라고 했는지 보고 녹화를 했어요. 당연히 다 제 욕이었죠. 그리고 저희 엄마 욕까지도요. 억울해서 눈물이 다 나오더라고요. 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이건 저와 우리 엄마까지 욕보이게 하는 것이잖아요. 모든 걸 다 밝힐 거라고 다짐했어요. 역시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보는 것 같아요. 2주가 지나고 상견례를 하기로 한 날이 왔어요. 예비 시어머님은 친정 근처에 있는 호텔에다 상견례를 잡았어요. 저희가 서울에서 출발해 경기도에 사는 예비 시부모를 픽업해 가기로 했는데요. 한 차에 타고 가면서 호텔 레스토랑에다가 상견례 예약했다고 엄청 삐대더라고요. 호텔 레스토랑 밥 한 끼 먹이면 평생 자랑하고 다니시겠다니 친정엄마. 그치? 아유 잘했어. 그래도 상견례인데 정중하고 격식 있는 곳에서 대접해드리는 게 맞지. 이참에 사돈께 제대로 된 밥 한번 먹이겠네. 많이 드시고 가시라고 해라. 예비 시어머님과 예비 시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전 앞으로 벌어질 일을 아신다면 얼마나 부끄러우실까 하며 속으로 엄청 비웃었지요. 나 뜨거워지는 표정을 마구 상상하며 화내고 싶은 것을 꾹꾹 참았어요. 아무튼 상견례장에 거의 도착했는데 때마침 엄마가 버스에서 내려 호텔로 향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입구에서 제가 내려서 엄마한테 인사를 하니까 모두 내려서 저희 엄마한테 인사를 했죠. 그리고 예비 신랑은 다시 차를 타고 주차를 하러 갔어요. 아우,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멀죠? 이렇게 제가 있는 곳까지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유, 아닙니다. 여기로 상견례 정한 건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아이, 그럼요, 좋지요. 여기서 저희 집도 가까워요.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좋기로도 유명하잖아요. 저도 잘 아는 곳입니다. 아니, 5성급도 아닌데요? 사돈이 살면서 평생 언제 이런 데를 와보겠어요. 아이, 많이 드시고 가세요. 내 덕에 호강하시겠네. 시어머님이 그 자리에서도 우리 엄마를 대놓고 비웃으며 깔보는 겁니다. 목구멍까지 욕이 올라왔지만 참고 넘겼어요. 엄마랑 저랑 기분이 팍 상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온 계획이 있으니 일단 호텔 안으로 들어가 예약된 룸으로 안내받고 자리에 앉았죠. 예비신랑도 주차를 하고 헐레벌떡 뛰어와 자리에 앉았어요. 오늘은 제법 꾸미고 오셨네요. 짝퉁인가? 아이, 그래도 보는 눈은 있으시네요. 이거 최신상인데 벌써 유행을 하는지 짝퉁이 나왔나 봐요. 사돈도 이번 시즌에 관심 많으신가 봐요. 신상 나왔다고 백화점에서 전화가 와서 이번에 한번 장만해 봤습니다. 아유,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백화점은 무슨? 그런데 갈 형편이 되세요? 상견례를 위해 너무 무리하신 것 아니세요? 두고두고 카보로 물려줘야겠네. 나중에 안 입으시면 새아기한테 물려주셔도 되겠어요. 가보라니요? 제 옷장에 여기 브랜드 옷이 수두룩 빽빽입니다. 제가 이 브랜드 좋아해서 VVIP거든요. 그래서 신상 나오면 바로 연락을 주는데 사돈도 관심 많으시면 제가 연락 주라고 할게요. 사돈이 오늘 걸치신 건 작년 시즌 거네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예쁘죠?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죠. 엄마는 뼈를 깎는 마음으로 최대한 화를 누르며 분위기가 이상해지지 않게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호텔 대표와 호텔리어들이 우리가 있는 룸으로 다들 들어와 우리 엄마한테 90도로 깍듯하게 인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도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놀랐어요. 아이, 여사님, 여긴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차는 왜 안 타고 오셨어요? 로비 직원한테 연락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오시면 오신다고 얘기를 해 주시죠. 예약 명단에 성함이 없으셔서 몰랐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상견례를 하러 온 거라 사돈 쪽이 예약했어요.
내가 뭐 대표님께 볼 일 있는 나이도 아닌데 연락드리면 신경만 쓰일 것 같아서 그냥 몰래 왔다가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차도 안 갖고 왔어요. 그럼 댁에 가실 때는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견례시라고 하니 저희 직원들이 온 성심성의껏 모시겠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해요. 우리 사돈될 분들이니 좀 잘 부탁할게요. 예, 편안한 시간 되시길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그럼 준비된 음식 먼저 올리겠습니다. 예비시댁은 호텔 직원들이 저희 엄마한테 깍듯이 인사를 하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분들이 돌아가시자 예비 시어머니가 기겁을 하며 불이 나게 엄마에게 정체를 물으셨죠. 아니 사돈,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왜 다들 인사를 하러 온 거죠? 혹시 여기 잘 아시는 곳이에요?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제가 좀 잘합니다. 제가 가진 땅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대표하고도 잘 알고요. 뭘 이렇게까지 인사를 하러 오나 민망하게. 사돈 많이 놀라셨죠? 아닙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땅이요? 땅이 얼마나 많으신데요? 그 농가 땅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제 땅은 거의 시내 쪽에 많습니다. 이 지역 다닐 때 제 땅 안 밟고 지나갈 순 없어요. 옆 지역도 옆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쩌다 보니 땅을 많이 보유하게 되었어요. 사실 우리 엄마 엄청 겸손한 사람이에요. 누가 무슨 일 하시나 물어보면 그냥 주부라고 하시거든요. 괜히 자랑하는 것 같으니까요. 재산이 얼만큼 있는지 한 번도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듯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엄마의 이런 모습도 처음이죠. 사실 저는 여기 오기 며칠 전에 모든 이야기를 엄마한테 다 말씀드렸어요. 예비시댁이 저를 엄청 무시하고 약 올리는데 엄마가 가진 부분을 좀 밝혀줄 수 있냐고요. 엄마는 돈 자랑이 뭐 좋은 거냐는 주의셨는데 제가 무시받고 상처받았다고 하니 그렇게 해주기로 했죠. 이렇게 호텔 직원들까지 나와서 인사를 해주니 금상첨화였어요. 저희 집은 처음부터 잘 산 건 아니었어요. 그럭저럭 평범한 가정이었는데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아빠의 보험료와 그동안 모은 돈을 엄마가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다가 시기를 잘 타고 투자한 게 잘 돼서 어쩌다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지역 유지가 된 거예요. 아니, 그럼 왜 세차장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돈도 그렇게 많으시면서. 그 주유소 제 것이에요. 놀면 뭐해요? 일하면 운동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원래 일하는 직원이 있는데 며칠 전에 갑자기 미끄러져서 다치는 바람에 제가 그 일을 대신한 거예요. 간간히 돌아다니면서 일도 돕고 그러면 업무에서 어떤 문제가 있나 확인도 되고요. 직원들 관리를 직접 하면 얼마나 좋은 점이 많은데요. 엄마는 돈을 많이 버신 후에도 본인의 삶의 방식을 고집하셨어요. 계속해서 무슨 일이든 하셨고요. 게다가 농사도 직접 지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내내 싱싱한 채소를 먹을 수 있었어요. 저희 엄마가 얼마나 억척스럽냐면 보통 김장할 때는 시장에서 배추 사다가 담그잖아요. 저희 엄마는 씨 뿌리기부터 해서 배추랑 무, 당근, 양파 등을 키우고 수확해서 담그세요. 저희 엄마의 김장이 얼마나 힘든지 감이 오시죠? 제가 편한 세상에서 돈도 많은데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고생하냐고 물으면 언제나 항상 사람은 노동을 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이세요. 정말 본받을 부분이죠. 그런 내면적으로 가치관이 확실하신 분을 그저 외적으로 추리해 보인다고 낮추어 생각하다니 화가 난 거죠. 저희 엄마도 명품 많으시고요. 외제차도 있으세요. 갖고 싶은 것 소비하시되 자신이 벌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에는 마다하지 않고 하시는 스타일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누구도 다른 사람을 까내릴 수 없잖아요. 그런 예비 시어머니의 행동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있지 않고 거들었어요. 저희 엄마가 재산이 좀 많으세요. 그리고 지금 이 호텔 올라갈 때도 엄마가 조금 투자하셨죠. 이건 모르셨어요? 네? 호텔 투자요? 아이 세상에 사돈 보통 사업가가 아니시네요. 아이 세상에 돈이 얼마나 많으신 거예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사돈도 재산을 많이 모으셨지 않습니까? 아니, 저도 열심히 모아는 놨습니다마는 사돈에 비하면 저는 세 발의 피네요. 맞아요, 어머님. 저희 엄마가 재산으로 치면 어머님보다 몇 수는 위일 거예요. 엄마의 정체에 예비 시어머니는 발라당 뒤집어졌죠. 그리고 아수라백작이 따로 없더라고요.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눈 굴러가는 소리가 다 들릴 정도죠. 저희 엄마가 웬만한 부자 아니라고 하니까 표정이 갑자기 밝아지고 말투가 온화해지시더라고요. 아이고 너무 잘 됐네요. 처가가 일이 든든하니 우리 애도 든든하겠어요. 아유 어쩜 이런 천생연분을 만났을까? 한평생 잘 살겠죠? 아니요. 저희 애한테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애 무시하고 상처 주셨다면서요. 어머, 아니에요. 그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전 단지 집안이 너무 기울면 우리 새아가가 기죽을까봐 그런 거예요. 사돈, 저희가 정말 몰라봤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뭘 죄송해요. 일을 저지르고 입으로만 죄송하다고 하면 그게 끝이 나는가요? 사과는 확실하게, 반성도 확실하게 하셔야죠.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뭘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도 듣자 하니 화가 나네요, 갑자기. 법대로 할 겁니다. 우리 애한테 준 모욕, 저를 깎아내려 명예를 훼손시킨 것 법으로 사과하시고요. 반성도 법으로 하시죠. 예?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뭘 했다고요? 새아기한테 몇 마디 기분 나쁘게 했다고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요. 제 얼굴에 커피 부으신 것, 커피숍에서 유언비어로 제 명예를 훼손시킨 것, 어머님이 친구분들한테 전화통화로 제 욕을 하며 절 모욕했던 얘기들, 저희 엄마 비하한 톡 내용들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어디 한번 법대로 해보자고요. 장모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정말이에요? 저희 결혼해야 하는데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자기야, 우리 결혼하기로 했는데 우리 엄마를 고소한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자기, 우리 행복하게 살기로 했잖아. 무슨 소리야? 내가 자네 집구석에 결혼 못 시켜. 자네도 마찬가지네. 뭐? 각서를 쓰라고? 돈이 그렇게 좋으면 돈이랑 살지 왜 결혼을 하나?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는 집구석인데 내가 무슨 생각으로 우리 딸을 결혼시키겠나? 됐네. 난 이 결혼 반대야. 나도 묻고 싶네. 행복하게 살기 위한 조건이 각자의 재산을 각자 관리하는 거 맞지? 그냥 괜한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자기 혼자 살아. 그게 여러 사람 피해주지 않는 길이야. 그건 현실적인 조언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거지. 자기야, 그 각서 싫으면 지금이라도 취소할게. 이게 무슨 난리야. 난 그 각서 쓸 때부터 기분이 상했어. 이런 마음으로 결혼할 수 없어. 그런 조건에 잘 맞춰줄 사람과 결혼해. 난 아닌 것 같으니 빠져줄게. 엄마는 더 이상 역겨운 소리 듣지 말자며 제 손을 잡고 상견례장을 박차고 나오셨어요.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어릴 때부터 배웠는데 예비시댁의 그런 모습에 정말 정이 다 떨어졌죠. 예비시댁의 그런 사고방식을 억지로 참아가면서까지 결혼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정말 가치관이 다른 사람하고는 절대 같이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린 상견례 이후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전 남친의 어머니를 진짜로 고소했어요.
그날 커피숍에서 CCTV와 제가 화장실에서 녹음한 것들과 녹화한 것들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폭행죄와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성립되어 전 남친 엄마는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죠. 전 남친 어머니가 전화해서 하도 합의를 해달라고 사정하셨는데 그래서 저한테 정식으로 사과하시고 합의금을 주는 것으로 합의해 주었어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명목도 함께 합의 사항에 넣었습니다. 그 일로 정신을 좀 차렸을까 싶었는데요. 나중에 어딘가에서 들었어요. 전 남자친구는 저와 조건이 비슷한 사람들과 선을 보러 다닌다는 걸요. 그 집 엄마가 더 혈안이 되어서 저만큼의 조건 좋은 집에 결혼을 시키고 싶어 한다는 걸요. 그런데 그런 흑심이 소문이 나서 누구도 그 집을 다 꺼린다네요. 쌤통이죠? 그렇게 혼나놓고도 정신을 못 차렸나 봐요. 역시 사람은 쉽게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 집안에서 아주 잘 빠져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쉽게 안 변하는 사람 있죠? 저희 엄마예요. 엄마는 계속 소일거리로 알바를 하며 여전히 본인의 삶을 사셔요. 그게 엄마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거든요. 저도 그런 엄마를 본받고 제 일에 충실하며 살고 있어요. 물론 엄마만큼 부지런하진 못하지만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저도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만큼은 살고 있겠죠. 저는 이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성급한 판단하지 않고 내면의 모습을 꼼꼼하게 보아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티내지 않고 부와 덕을 읽어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요. 그 사람의 말투, 행동, 외모를 보고 가늠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요. 이번 일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전 남자친구의 집안에 넝쿨째 굴러들어온 복덩이일 텐데 그걸 예비시모였던 그 아줌마가 뻥 차버렸잖아요. 이렇게 안 되려던 인연이었나 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잘 됐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파혼이 이혼보다 낫다는 것을요.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제가 사람을 잘못 봤나 싶더라고요. 평범하지 않던 제 결혼 준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느낀 교훈을 다시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더운 여름 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